일단 올해 목표는 가장 큰 게 팀 우승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프로에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일단 올 한해 꼭 프로 가게 엄청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꼭 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KBO나 프로야구에서도 조금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웅입니다. 오늘은 야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되면서 본격적으로 야구의 계절이 시작됐는데요. 경기도에 국내 유일의 독립야구단 리그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프로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은퇴 또는 방출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는 무대로 선수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팀이 참가해서 10월까지 약 7개월간 대장정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응원도 갈수록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감독님 3분을 모시고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의 의미와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 소개합니다. 연천 미라클 김인식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연천 미라클 감독 김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맥파이스 신경식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성남 맥파이스 감독 신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주 챌린저스 김사율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파주 챌린저스 감독 김사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인식 감독님이나 신경식 감독님 뭐 제가 어린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디 계셨나 했더니 바로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김사율 감독님도 뭐 여기가 연고지 아닙니까? 사실은 뭐 KT부터 해서 수원인데. 네, 뭐 수원인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팀은 경기도 파주 챌린저스라고 제가 수원에서 또 은퇴를 하고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선배 두 분과 이렇게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데 김사율 감독님 느낌 어떠십니까? 저는 뭐 꼬마 때부터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그런 플레이를 보면서 또 야구의 꿈을 키웠었는데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감독으로서 또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네. 김인식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82년도인가요? 고등학교 때 네. MBC 청룡 네, 네. 그때 김인식 네. 선수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네.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2022년 하면은 지금 프로야구 40년 지금 네. 연세가 70살? 아유. 네. 왜 이렇게 젊음의 비결이 뭐 있습니까? 뭐 젊은 애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경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비베어스라든지 할 때 그 유명한 선수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어떠십니까? 오늘 출연해 주시니까요. 뭐 오랜만에 방송 나온 그거라 좀 뭐 떨리기도 하고 한데 뭐 좋은 말들, 좋은 일들이 있으면 선수들한테 도움되는 말이 있으면 최대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모이신 분들 한국 야구의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오랜 야구 팬들이 무척 반가워하실 텐데 세 분 감독님 소개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김 감독님. 네네. 이제 봄이 되면은 야구의 시절이 돌아왔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몸으로 어떻게 느껴보십니까? 뭐 봄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개화가 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야구도 겨울에 한참 그 운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활기를 칠 그런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야구가 아마 그래서 시작이 4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개막이 됐는데 예, 예. 점점 바빠지고 있죠? 야, 뭐, 게임이 뭐 일주일에 2게임 정도 있으니까 그 안에 연습이나 게임하고 이러려면 조금 뭐 시간들이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김상현 감독님은 어떠세요, 요즘요? 네, 뭐 선수할 때부터 이제 겨울에 동계훈련을 통해서 항상 준비를 해서 그런 기대감에 차 있고 또 설레이는 그 시기가 또 개막에 맞춘 이 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제 독립야구 리그도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는 감독이 첫 해라 아주 설레이고 있습니다. 네. 김인식 감독님. 네네. 감독님께서는 지금 연천 미라클 네네. 감독을 네. 지금 8년째인가요? 네,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독립야구단. 네. 이게 좀 생소한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거죠? 참 그 경기도 독립야구단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정식으로 이제 그 발족이 된 게 4년 됐습니다. 올해 이제 4년째인데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8년이 돼갖고 4년 전은 뭐라 그럴까 그냥 말 그대로 독립야구인데 자연스럽게 모여서 선수들이 그 대한야구협회 등록된 선수들 그 하는 선수들이 다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야구 그래 말 그대로 독립야구고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에 지명이 스카우트 됐더라도 적응을 못해서 도태되는 선수들과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또 안 되는 선수들, 또 대학 졸업하고 프로에 지명이 안 되는 선수들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야구가 독립야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서일 감독님. 네. 이제 보니까 독립야구단이 지난달인가 이제 개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프로야구보다 이제 먼저 개막을 했는데 네. 뭐 올해 리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6개 팀에서 각 팀당 40경기를 하기 때문에 40경기씩이요. 네. 그 40경기라는 게 그 프로야구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신 감독님, 이게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또 반면에 선수들 층이 좀, 이 독립야구는 선수들 층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게임 수가 뭐 작은 거는 알고 있는데 게임 수가 많으면 게임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나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선발 투수가 한 게임을 던지고 나면은 다음 날은 선발 투수가 없으니까 뭐 중간 투수들이 던진다든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할 때는 야수들이 올라가가지고 투수를 하면서 시합을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나쁘니까 그래 됐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점수가 20점, 30점 나는데 누가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무리 뭐 그냥 야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두 게임을 하면서 좀 더 그러면 투수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다음에 좀 더 게임이 또 할 때 더 나아지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는 포수나 투수 진용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은 조금 그래도 다른 팀들보다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예, 투수들이 조금 나은 편이라서 지금 뭐 게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2게임밖에 안 하니까 네. 조금은 괜찮습니다. 예, 예. 김서일 감독님. 네. 그 보면은 그래도 이제 경기장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팀워크 캠퍼스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 같고요. 네. 유튜브도 보니까 생방송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보면은 과거보다는 좀 더 관심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경기도에서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써주셔가지고 팀워크 캠퍼스 야구장이 그래도 시설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 좋은 시설에서 일단 야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독립야구를 또 이렇게 생중계로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일단 선수들도 본인의 플레이를 다시 돌려보면서 본인이 경기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자기가 한 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도 리그가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죠. 지금 8년째 저는 하고 있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게임이 4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그 팀이 시합할 팀이 없어서 대학이나 또 이렇게 그 프로에 있는 코치들한테 감독님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좀 게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4년 동안 이렇게 게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공식적으로 시합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도 의욕도 안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스카우트들도 안 오고 그래갖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경기도에서 이걸 갖다가 정식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바람에 정식으로 게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연천 미라클 같은 경우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창단을 하고 네네, 그랬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되어서야 네네. 본격적으로 리그가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4년 동안은 그냥 연습. 그 연습도 하고 네. 또 대학생들하고 시합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 2군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는 2군도 있었지만 상군도 있었습니다. 이 상군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제 네.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1군에서 부상된 선수들 그리고 스카우트 돼서 적응을 못한 선수들이 상군의 위주로 많이 이렇게 있었고 걔네들하고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상군이라는 그 애들이 선수들이 이렇게 야구를 잘 못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합을 많이 도와줘갖고 했죠. 지금 이제 경기도 리그에 참여하는 게 6개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연천 미라클을 시작해갖고 네.
성남 맥파이스, 고양 위너스, 파주 챌린저스, 호천 몬스터, 네네. 그다음에 가평의 웨일즈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게 계속 처음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 또 없어지다가 다시 생기고 그게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시합이 될 때 처음에는 성남에 있는 야구 학교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야구 학교에서 첫 해 우승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갖고 해체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야나 그 인천에 이제 하야나가 생겼는데 거기는 워낙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좋게 여기 출발을 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중에 안 될 것 같아갖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팀도 우승을 했어요, 작년에요. 근데 우승을 하게 되면 한 몇 년을 더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네. 동료 야구에 있는 선수들도 또 희망과 꿈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실력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습도 계속 하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왜 꿈과 희망을 잃냐면 프로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역을 하는데 그냥 없어지니까 하고 싶어도 선수들이 그 팀이 해산이 되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갈 길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올해는 그 없어진 팀이 지금 그 포천에 그 팀이 생겨서 같이 이렇게 6팀이 돼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우승까지 한 팀을 해체했다. 그럼 이 선수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요? 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팀이 없어지면서 여러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팀들로 조금씩 선수들이 좀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뭐 저희들 팀에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팀으로 조금씩 다 나눠서 가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팀들이 거기서 좀 좋은 선수들이 오면서 또 야구 이런 질이나 이런 게 또 조금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김민식 감독님. 아, 네. 그만큼 이제 독립 야구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네네. 한마디로 이렇게 네.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팀 연천 팀은 사실은 우리가 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팀보다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팀들은 사실은 우리는 군에서 협조가 있고 다른 데는 시인데 우리보다 큰 뭐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고양이라는 데는 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이런 기회에 독립야구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많은 후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저는 좀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감독님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독립야구단에 합류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인식 감독님부터 한번. 아, 사실은 저는 프로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그만두고 이제 모교에서 감독을 하다가 여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독립야구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고양 원더스라고 김성훈 감독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탄생한 게 독립야구가 그때 탄생이 돼서 3년을 하다가 거기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만 해체되고 곧바로 이제 우리가 연천 미라클이 이제 곧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2의 탄생을 했죠. 그래서 와서 연천 미라클에게 들어온 동기가 됐습니다. 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맥파이스 맡으셨는데 지난해 창단된 팀이죠. 예. 뭐 지난해 창단이라기보다 그 팀도 형성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구 학교라는 데가 해체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몇몇 선수들이 성남시 협회에서 팀을 하나 만들기 위해가 좀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많이 모아지지를 안 해가지고 그 재작년 대회를 뛰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 코치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거기 협회에 계신 분이 저랑 좀 친분이 있으셔갖고 한번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냐는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작년부터 팀을 꾸려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처음 맡으실 때 고민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냥 이왕이면은 뭐 더 좋은 데도 있을 텐데. 큰 고민은 안 했습니다. 우선 뭐 제가 배운 게 야구고 그리고 저 후배들을 위해 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사하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선수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줘서 그 친구들이 꿈을 꿀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은 뭐 그거 이상 뭐 야구 선배로서 더 할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김사율 감독님 같은 경우는 파주 챌린저스 이제 감독 맡으시기 전부터
재능 기부를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게 또 이 팀 감독을 맡게 된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네. 초대 이제 파주 챌린저스 초대 감독이신 양승호 감독님과의 인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투수들을 좀 봐주고 그런 재능 기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프로에서 은퇴한 지 3년이 됐거든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또 학교라든지 또 프로에서 좋은 지도자를 오랫동안 하셨지만 저도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또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프로에서 또 그런 성공을 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순탄하게 뭐 이런 성공의 가도만 달린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시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제가 참 재미있고 보람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인연이 돼서 지금 첫 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인식 감독. 네네. 이게 보니까 그 연천 미라클에 처음 이제 맡으실 때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악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땠습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코치가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맡아서 하고 네. 또 뭐라 그럴까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뭐 운전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연약했어요. 그게 선수들한테 많이 돌아가야 될 그런 거를 많이 못 돌아가고 또 그 뭐 사실은 뭐 처음부터 좋은 데서 하면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수들이 또 본인들이 다 자기 이해 기회를 가지니까 더더욱 그런 걸 참고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뭐 항상 뭐 땀 흘리고 그러면 좋은 영광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감독님도 아까 좀 전에 뭐 그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프로야구로 선수로 활약하시다가 이제 감독을 또 맡아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감독 아닙니까? 맡았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예, 제가 뭐 흔쾌히 와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와가지고 팀 상황을 좀 이렇게 정비를 했을 때 뭐 체크하고 하니까 선수가 7명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제가 2월 달에 작년에 2월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 제가 그걸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대회는 4월부터 대회를 시작한다고 그러고 선수는 뭐 어디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협회나 이런 데서 꼭 작년 같은 경우에 대회를 꼭 좀 참가해달라고 하는 걸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우선 그 입단 선수보다 출전 선수들을 구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게임 때만 좀 와가지고 게임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는 뭐 1년간 뭐 팀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뭐 1명, 2명씩 이렇게 옮게 되면서 마지막 가을쯤에는 뭐 한 20명까지 선수가 좀 늘고 이렇게 했습니다. 출전 선수들이 그러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감독님도 직접 가서 예, 뭐 이런 뭐 레슨장이라든지 어디 학교 감독님들은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꼭 선수가 좀 더 하고 싶고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감독님들도 또 이렇게 야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좀 소개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씩 움직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열 감독님은 어땠어요? 초기에요. 네, 저는 뭐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감독직을 맡았는데 확실히 재능 기부를 할 때는 투수들만 조금씩 마음 편하게 이렇게 봐주다가 사실 감독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감독직을 맡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책임감도 따르고 그렇지만 선수들이 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가 반 그리고 아직 프로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선수가 반인데 좀 팀워크나 훈련이나 경기 시에 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 선수들이 흡수해서 이렇게 잘 융화가 돼야 되는데 프로에 갔던 선수와 아직 못 간 선수들 간에 프로물을 먹어본 분, 네네. 안 한 분하고 또 차이가 나죠. 네, 그랬는데 오히려 그 프로에 한번 갔다 온 친구들이
좀 선배들이 많아요. 네. 그 선배들이 오히려 밑에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감독으로서 너무 선수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할 정도로 참 좋은 분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 감독님, 네. 이 경기도 독립야구단이라는 게 결국은 네. 선수들의 최종 목표가 프로에 다시 예,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종 목표거든요. 예, 뭐 인큐베이터 같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 예, 맞습니다. 우선 뭐 인큐베이터라는 데는 뭐 그래도 거기는 좀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지금 독립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꿈을 갖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들이 그 꿈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김인식 감독님. 네네. 그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프로야구에다 보면 1부, 2부, 뭐 네. 3부까지도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럼 이제 경기도 독립야구단의 이 팀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군이 이제 KBO 리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군이 퓨처스 리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독립야구가 2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군 정도면 된다? 네. 아. 지금 우리 독립야구가요. 사실은 뭐 이기기도 하고 뭐 네. 지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딱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뭐 그런 선수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경기를 하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경기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초록빛 다이아몬드. 이런 운동장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개 독립 야구 구단이 펼치는 경기도 리그입니다. 목표는 일단 팀 우승이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성적은 지금 다승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쭉 나아가서 한번 다승 1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던 사회인 야구와는 차원이 다른 경기력. 웬만한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가지 못하면은 이제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이제 독립리그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처럼 방출 당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도 야구를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고. 안타를 쳐도 홈런을 쳐도 관중들의 함성은 없습니다. 동료들의 환호성만이 횡하니 넓은 운동장을 채웁니다.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에 더 소중하고 더 절박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해서 신고 선수로 프로 가서 1군에서 최대한 빨리 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기서 경험 쌓아서 빨리 다시 이제 1군에서 시합하는 걸 이제 상상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시합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걸까? 다행히 프로 진출에 성공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선수 4명이 프로 야구 선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독립리그 4년을 합치면 14명이나 됩니다. 처음에 지명 안 됐을 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합을 하면서 프로 스카우트도 많이 오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프로에 더 한 단계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같은 꿈을 꾸고 같이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무엇보다 큰 격려와 지지가 됩니다. 다시 프로에 가는 게 모든 독립구단 야구 선수들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꿈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다 응원하고 인정해줘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주 챌린저스 화이팅!
성남 맵파이스 화이팅! 전미라크 화이팅! 이런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의 재능 기부와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 와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참 괜찮은 선수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야구 코치라는 표현보다는 선배로서 얘네들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흘린 땀과 이들의 꿈이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코치진들은 입을 모읍니다. 예전에는 리그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연습 게임 위주로 이게 시합을 했는데 리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뭐 동기부여도 되고 계속 시합을 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에게도 좋고 기회의 장이 열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랑 프로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그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일본 야구에 비하면 선수층이 턱없이 취약하다는 한국 야구. 이제 겨우 싹을 틔운 독립 야구 리그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프로 구단들과 야구 팬들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그 프로 구단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 세 분들의 선수들과 사연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식 감독님부터. 네네. 지금 이제 그 감독님 구단 안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네. 특별한 사연이나 소개해 줄 만한 선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수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요, 사실은 독립야구가 회비를 안 내야 되는데 회비를 내게 된 그런 게 회비를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 중에 정말 야구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나이가 이제 한 20살에서 30살 사이인데 걔네들이 돈을 벌어서 어려운 집안에 도움도 줘야 되고 자기 용돈도 써야 되는데 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낮에는 야구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뭐 대리운전하는 애들도 있고. 대리운전까지? 네. 그래갖고선 돈을 모아서 그 야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비를 못 내서 그만두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선수들이라면은 이제 구단이나 이쪽에서 돈을 받고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수가 회비를 내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줍니다. 월급도 주면서 하는 그 리그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형편이 우리나라의 독립야구는 형편이 좀 안 돼서 회비를 사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회비를 내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도저히 선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회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만 원이고 각 뭐 성남이나 파주나 고양이나 다 팀마다 다 틀립니다. 일적으로 똑같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대부분이 도와주는데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다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야구를 할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 감독님 같은 경우도 선수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나요? 예. 저희들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4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김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뭐 오전에 저희들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뭐 이런 배달 일이라든지 자전거로 자기 운동 삼아서 배달 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레슨장 보조 코치로 가서 애들 뭐 지도한다든지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집에서 손 벌릴 나이는 다들 지나고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운동하는데 보탬이 되려고 그렇게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독립야구 지금 선수들한테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어떤 메인 스포츠사 사장님께서 선수들을 불러서 뭐 이런 시간당 얼마씩 주는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일을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김사율 감독님은 그래도 현역에서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더 잘 아실 텐데 선수들이 저녁에는 사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아침부터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선수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지만 현실이 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야구 선배로서 좀 지켜보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저 역시도 뭐 선수 생활할 때 독립야구단의 그런 선수들의 애환을 잘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 야구인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자체나 이런 경기도 리그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된다면 그 선수들이 1년하고 2년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만큼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큼의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그렇죠. 5년 정도 충분히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들이 생긴다면은 앞으로 야구도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같이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 감독님. 네네. 이렇게 보면은 결국 단순하게 선수들 경기만 가르치는 감독이 아니고 이제 신경식 감독님이나 김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김사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진짜 큰 형으로서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랄까요, 프로에서도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식으로 독립야구에 들어오는 애들한테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뭐 야구만 좋아서 하려고 그러는 게 들어와서 보니까 인성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그 운동도 이렇게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애들한테 교육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결국 이제 목표하는 게 다 프로 진출이다 보니까 네. 주전 선수들끼리도 뭔가 경쟁도 있고 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많죠. 사실은 뭐 프로에서도 이렇게 서로 선수들 간에 이런 경쟁이 심한데 여기는 마음이 다 똑같은 일치되지만 자기도 시합을 나가야 프로의 스카우트들한테 눈에 보이니까 그 나름대로 치열합니다. 밤에 뭐 나와갖고 안 보이는 데서 막 운동도 하고요. 그만해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뭐 전혀 뭐 그런 뭐 내색을 하고 자기만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좀 어떻게든지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선수들을 프로로 이렇게 뽑아가는 게 그 스카우터라고 합니까? 프로. 네. 그분들도 만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나마 또 몇몇 팀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또 리그에 야구장에 찾아오셔서 선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프로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 그런 프로의 스카우트 분들이 찾아주심으로써 선수들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 김인식 감독님. 네네. 그 프로 그 스카우터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선수들의 개개인의 어떤 장점을 다 이렇게 소개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수는 발이 빠르다든가 아니면 뭐 힘이 좋다든가 나름대로 머리가 좋아서 야구를 영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카우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스카우트들은 벌써 분석이 다 하고 와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거짓말 시키거나 좀 살을 불려서 얘기하면 스카우트들이 나름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선수들한테 스카우트를 소개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잘 팔려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게 스카우트들이 요즘은 뭐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얘기해봐야 역시 잘해야 스카우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문이 난다. 잘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소문이 난다. 그러면요. 네. 관심도 관심이지만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데 선수들이 맞습니다. 회비를 내는 건데 지자체 지금 타이틀 걸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연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독립야구하면서 처음부터 또 우리는 지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연천군에서 그 군 가게인 분들이 후원을 해줬는데 점점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성남시나 뭐 파주시나 고양시에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만 가져준다 그러면 많은 재정적으로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것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만 있으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연천이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된다 그러면 뭐 틀림없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제가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네. 김희식 감독님은 대형 운전면허 따갖고 버스까지 직접 운전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운전수를 두면 뭐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선수들한테 볼을 더 사든가 뭐 뱃을 더 산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줍니까? 여기서 이제 1년에 올라가요. 처음에는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억을 받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7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억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게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서로서로요. 근데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경기도에서만 뭐 방송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으로 이게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요? 네. 네. 그래야 선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잘하는 선수들도 많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한테 위해서는 각 지방에 있어서 그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 많은 선수들한테 또 프로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적이 높아지니까요. 이게 좀 아마 확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경기도 리그인데 예.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좀 더 발전이 있을 거다. 그럼요. 이 거리가 멀어서 올라와서 야구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거리가 멀고 숙소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도 또 못 와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역마다 하나씩 조금씩 생긴다면 그 지역에 야구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가까운 그런 길들이 없기 때문에 그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리그가 지역마다 다 조금씩 몇 개씩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까지 요 경기도 6팀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긴다면은 분명한 발전은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신생팀이죠? 예, 저희들 뭐 예, 이렇게 신생팀이 생긴 거는 긍정적인 효과 아닌가? 아, 그럼요. 예. 뭐 그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죠. 팀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수들이나 또 야구인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선수들도 내가 어디든 뛸 수 있는 데가 더 확보가 되니까 또 그런 점들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남시에서도 지원을 받나요? 뭐 아직 뭐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큰 지원은 없습니다. 큰 지원은 없고 저희들 뭐 운동장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하고 그리고 그 도민체전 대표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선수들한테 뭐 한 5명 정도 좀 그런 직장인 대우를 해주면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 현재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예. 김상현 감독님의 파주는 어때요, 지금? 파주는 현재 뭐 전혀 지원을 받는 게 없고, 문제는 이제 이 엘리트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관심 있는 몇 분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주시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독립야구단이 그 시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께 공통의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까 했는데 올해 리그 그래도 우승이 묘코 아니겠습니까, 이제 감독님들이? 네. 올해 우승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전략이라고 하려면 무조건 이겨야죠. 공격적인 야구를 해서 올해는 좀 공격적인 야구. 네. 해서 좀 뭐든지 공격적이고 수비도 공격,
배팅도 공격, 뭐 행정적인 것도 공격, 재정도 공격, 그래서 공격이 다 일심이 돼서 올해는 한번 이루지 않을까. 그런데 성남이 오죽 굉장히 세요, 지금요. 성남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는 우승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신 감독님은 어떤 목표 갖고 계세요? 저는 이 두 팀이 계신 지금 연천이나 파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는 목표가 올해 시작할 때부터 저는 목표가 3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5할 정도에서 조금 더 높은 성수만 쌓으면은 3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단기전에서는 뭐 승부를 한번 뭐 2, 3위전이 저희들도 가을 리그가 있어서 2위, 3위전이 있고 그다음 1위, 2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위만 한다면은 제가 단기전에서는 저희들이 뭐 투수층이 조금 좋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에서 크게 그렇게 목표는 안 잡고 저는 올해 3위를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상열 감독님은 아무래도 젊으시기 때문에 뭔가 욕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승이 목표긴 한데 올해 유독 팀들이 좀 더 이 전력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차근차근 이제 저도 감독 첫 해이기 때문에 좀 배운다는 자세로 선수들과 호흡하면서 꼭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스포츠니까 당연히 이기는 게 궁극적인 목표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그런 꿈과 목표를 이렇게 실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분의 감독님한테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김희식 감독님. 예. 우리 독립야구, 경기도 독립야구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관심을 갖게 되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 감독님.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야구단에 조그만 관심만 좀 가져주신다면은 분명하게 프로야구에 도움되는 선수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될 테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열 감독님. 네, 저는 이 선배님들을 열심히 또 보필을 하고 또 야구 발전을 위해서 후배로서 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야구 발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또 야구인들에게 또 후배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 주신 새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팀업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유튜브 채널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